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선 넘는 반도체 지원법, 한국과 대만 등 외국 반도체 기업을 통제할 속셈인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잘 대응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재무 상태와 사업 계획 등을 보고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 보조금 지급 기준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그것도 외국 기업의 경영에 대놓고 개입하는 독소 조항을 많이 달아놨기 때문입니다. 자국에 투자하려는 동맹국 기업을 이렇게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미국 정부는 2월 28일 반도체 지원법, 즉 칩스법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가안보와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칩스는 반도체 생산 지원법으로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의 약자입니다. 이 법률에는 미국 지원금 수혜 기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 사실상 중국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거나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 추가된 반도체 생산 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군사용 반도체를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일정 기준을 넘어선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고 보조금으로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월 28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지켜야 할 이행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우선 전망치를 웃도는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고 자사주 매입 배당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망치를 크게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 보조금을 받으려면 재무 상태와 실적 전망치, 영업 기밀인 생산 장비 및 원료명 등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용 반도체 제공 협력, 보육 서비스 제공, 인력 개발, 지역사회 공헌 등도 필수 사항입니다. 보조금 수혜 기업이 중국 등에 10년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상 경영활동 전반에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이 정도면은 신설되는 외국 반도체 기업을 국영화하겠다는 의도와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맞추려면 배보다 배꼽이 클 지경입니다. 또한 미국은 국방부와 국가안보기관 등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안보 차원에서의 접근 의미로 해석되지만은 반도체 팹은 각 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철저히 외부 공개를 차단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은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업이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 상업성도 살피고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등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됐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은 직접 보조금,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조금 한도는 없지만 해당 사업의 총 설비 투자 금액 5 내지 15% 수준일 것이라고 미 상무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총 지원액은 설비 투자액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은 향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자재와 장비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는 올해 늦봄 또는 연구개발시설은 가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2030년까지 미국의 최소 2개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특화 단지인 클러스터를 신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선을 넘는 미국의 태도는 동맹국 간 신뢰와 연대감에 상처만 줄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이어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실적을 쌓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굳건한 경제 안보 동맹을 위해서 중국의 견제와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한국으로서는 윈윈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피터 베닝커 최고 경영자도 중국이 장비를 구할 수 없다면 직접 개발할 것이라며 10년간 중국 내 생산 설비 확장 금지 조건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에 따라서 자국 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사이에 낀 우리나라 기업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것인가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과 최대 경쟁자인 중국과의 디커플링 즉 분리에 협력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공개됨에 따라서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접근 등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령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와 공급망 재편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입니다. 외교 안보 파장이 작지 않을 수 있어서 대응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생존을 위한 셈법도 날로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이어서 반도체 지원법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적극 알리는 등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세액 공제 확대, 수도권 규제 해제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 지원금 신청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할 때 개별 기업의 수익 등 경영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 전반과 국가안보의 함축된 의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못할지라도 삼성전자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